자기 사랑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역할 찾기를 하겠는데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역할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미해결 과제가 있을 때 자녀가 그것을 떠맡게 되는데 이것이 역할입니다. 부모가 부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수록 부부 사이가 나쁠수록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을수록 그리고 자녀에게 소중하게 대해주지 않을수록 자녀는 여러 가지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는 역할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자녀는 대리 배우자 역할, 영웅 역할, 문제 역할을 수행하고 환자 역할을 통해서 가족 전체의 증상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부모님 사이에서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문제가 역할을 깨닫게 합니다. 역할을 파악하면 관계 패턴이 보입니다. 역기능적인 상호 관계 방식을 건강한 방식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역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역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속에서 역할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체계가 나에게 그렇게 하도록 배정해 준 것입니다. 내가 찾는 작업은 이제 내가 어렸을 때 가족 안에서 해오던 역할, 그 내재화된 역할을 먼저 찾아내는 것입니다. 출생 이야기, 당신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적어봅시다. 태몽이나 출생 당시 이야기, 당신의 부모님은 어떻게 만났으며 만남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은 당신을 낳기 위하여 얼마나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당신이 태어날 때 부모님은 당신을 얼마만큼 환영했나요? 당신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은 당신을 얼마만큼 환영했나요? 성장 발달 과정 가운데서 나의 역할 찾기. 성장 발달 과정에서 각 대상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특히 아버지에게는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어머니에게는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그들에게 내가 누구였는지 적어봅시다. 성장 과정에서 당신에게 가장 부담이 되었던 말이나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주어진 그 역할들에 얼마나 순종적이었습니까? 얼마만큼이나 자신이 원하는 진정한 나를 포기하고 가족이 원하는 역할에 자신을 맞추려고 했습니까? 당신이 어렸을 때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원했던 일은 새 옷을 입어보고 싶다거나 친구가 가진 장난감을 갖고 싶어 했다거나 이런 아주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이 거절되었을 때는 상처로 남기도 한다는 거죠. 자기 사랑 넷,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용서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용서 작업으로 당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로 우리가 사진을 한번 붙여보는 것입니다. 사진을 여기에 붙일 사진은 내가 첫 번째로 용서할 대상, 즉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부모님입니다. 부모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삶이 불행해집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막힘으로 인해 남편과의 관계가 막히는 여성들도 많고
어머니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 아내와의 관계가 막히는 남성들도 많습니다. 부모님을 계속 원망하고 서운해만 하는 동안에는 건강한 삶을 살기 힘들다. 우리는 오랫동안 부모님의 상처, 그들의 슬픔과 한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해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멀리 떠나보내야 합니다. 자, 부모님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고 난 뒤에 그분들을 부둥켜 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왼손을 왼쪽 가슴에 대고 어머니를 불러보고요. 또 오른손을 오른쪽 가슴에 대고 아버지를 불러보십시오. 그분들을 내 존재에 깊숙이 받아들여보고 아버지 용서합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다른 나만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용서함으로써 장애물을 치우고 아버지를 끌어안습니다. 또 어머니 용서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팔을 벌리고 어머니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너를 용서한다 라고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나는 세상의 새처럼 갇혀 있었고 내가 나를 가두었기 때문이고 그런 닫혀있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젖히고 창공을 향해 세상을 향해 마음껏 날아보라. 울타리 안에 갇혀있던 소와 말이 울타리 밖으로 뛰어나오듯 마음의 오래된 빗장을 활짝 열고 자유야 해방이야. 이제 나는 나 스스로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나의 자유로운 삶을 살 거야 라고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모에게 형제 자매에게 떠오르는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또 구하고 용서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구하는 마음보다 아름다운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 자신을 용납하게 되고 무조건적으로 대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폭력의 기억의 저자 앨리스 밀러가 말하듯이 충분한 분노의 표현과 통곡, 슬퍼함 없이 의무감에서 억지로 곧장 용서를 시도하는 것은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용서는 상처에 대해 충분히 슬퍼하고 아파한 결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자신의 엄마나 아버님이 살아계신다면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로 아버지의 반응에 상관하지 말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분으로 부둥켜 안아보시고 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은 그래도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다면 당신의 내면 아이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속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핸드폰 카메라라도 아버지와 사진을 한껏 찍어 보시래요. 그래서 그 사진을 여기 한번 이제 붙여 보는 것입니다. 자, 자기 사랑하기 8번째 상처받은 내면의 질문서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는 있지만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고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만 헤어날 수 없을 때 그리고 고통스럽지 않은 것처럼 어떻게든 애써 부인하려 하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울 때 고통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의 질문들은 당신 안의 내면 아이가 어느 정도 상처를 받았는가를 전체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이 해온 역할들로 인해서 또 어린 시절 꼭 받아야 했던 것들을 받지 못함으로 해서
어떤 상처를 당신의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지 찾아보세요. 질문은 자신의 그 정체성, 기본적인 욕구, 사회성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질문에 예라고 10개 이상의 항목에 예라고 대답을 했다면 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 20개가 있고요. 그 다음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질문이 또 20개가 있습니다. 사회성에 관한 질문이 20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체크해서 10개 이상이 만약에 예라고 대답을 했더라면 나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로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사랑 5.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라. 당신은 그 이상입니다.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세요. 느낌이 올라올 때까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몸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도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역할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 이상입니다.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세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왔습니다. 당신은 고귀하고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공주입니다. 왕자님입니다. 당신은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세요. 이것이 당신이 이 우주에 온 목적입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상처받은 내면아의 치료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상처받은 그 내면아이를 발견하고 포옹을 하고 지지해 주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치료와 성장을 위해서 매우 효과가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처받은 내면아이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체계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각각의 발달 시기와 단계로 돌아가서 먼저 그 당시 상처받은 내면아이의 모습을 발견하고, 두 번째는 막혔던 슬픔을 쏟아내고, 세 번째는 함께 그 내면아이와 대화하고, 네 번째는 부둥켜 안는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료는 그 사람의 신뢰체계의 핵심을 직접적으로 치료함으로써 가장 빠른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렇게 내면아이 치료 작업은 어린 시절에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슬픔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이 슬픔들은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기억으로부터 비롯되었거나 학대들, 신체적, 정신적, 성적, 영적 학대들의 원인이거나 또는 어린 시절의 각 연령적 시기와 단계에서 자신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했던 이런 욕구들이 무시당하고 거절당함으로써 역기능적인 가족 체계로부터 말미암은 매우 얽히고 섞인 그런 복잡한 장애물들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아이 치료 과정에 많은 시간을 쏟아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핵심적인 일은 어린 시절에 발전적이며 의존적인 욕구들이 거절된 것을 슬퍼하는 일입니다. 이런 단계적 접근 방법은 우리의 감정적 상처들을 치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각 단계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되돌아보며 적절한 치료를 경험하는 것이 내면아이 치료 작업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기 사랑하기, 자기 이미지입니다. 당신은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만약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의 값어치가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부모님께 또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몇 점짜리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보기에 당신의 부모님 또는 배우자, 남편, 아내와 자녀는 몇 점짜리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자기 이미지에서 자신에게 미안했던 일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며 앞으로 소중하게 대하기로 결단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미안해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지 못하고 잘못 대했거나 미안하게 대했던 것, 자신을 야단치거나 함부로 대했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자신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글을 써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자신을 소중하게 잘 대하겠다는 다짐도 해보세요. 또 자신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상을 수여하기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해 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자신이 어떤 점, 어떤 일이 가장 고마운가요? 만약 자신에게 고마워해 본 적이 없다면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편안하게 한 다음 나지막한 목소리로 누구야 정말 고마워. 그렇게 힘든데도 지금까지 잘 참고 견뎌줘서 너무 고마워. 그렇지만 나는 정작 너에게 제대로 고마워해 본 적이 없었어. 어려운 때가 참 많았지만 그래도 날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함께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래서 난 너에게 불굴의 의지상을 주고 싶어. 이런 식으로 불굴의 의지상 해서 상장을 이렇게 자신에게 줄 상을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자기 자신을 칭찬하기,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해주기, 또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기. 그래서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고 싶은가, 이런 자기 욕구를 잘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 6.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행복한 삶을 택하십시오. 자, 자기 사랑하기 부모님께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편지를 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가 치유 그룹 앞에서 이런 편지를 낭독해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편지 쓰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셨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저와 조금만 더 시간을 보내주셨더라면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때리셔도 견뎌낼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난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원했답니다. 아버지가 나와 조금만이라도 놀아줬더라면, 만약 그때 아버지가 나를 야구 경기에 좀 더 데려가 주셨더라면, 아버지가 단 한 번이라도 내게 사랑한다고 말해줬더라면, 전 아버지가 내게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래요. 이런 식으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입니다. 또는 어머니에게도 이렇게 이제 편지 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교회 일 때문에 정말 바쁘셨죠. 얼마나 바빴는지 단 한 번도 딸인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줄 여유조차 없으셨죠. 어머니는 내가 많이 아플 때나 아니면 피아노를 잘 쳐서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했을 때 그때만 관심을 가져주셨죠. 나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만한 내 자신의 의미 있는 존재로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내가 당신을 기쁘게 했을 때만 중요했던 거예요. 어머니는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단 한 번도 사랑하신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 전 너무 외로웠어요. 네, 이렇게 편지를 써보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하기, 내면아이 만나기입니다. 내면아이 만나기. 자, 처음으로 내면아이를 만난다면, 자,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한번 상상을 해 보시고요. 지금 그 아이는
혼란스러워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하면서도 따뜻한 배려를 해줄 수 있을까요? 앉아서 그 아이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무엇이 아이를 힘들게 하는지 알아보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이를 달래주고 품에 안아주십시오. 얼마 동안은 아이와 놀아주기도 하고 사물에 대해 설명도 해주고 상황을 알려주고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가장 오래된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상상이 아닙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단지 친절함과 인내만 있으면 됩니다. 내면 아이와의 첫 번째 만남. 자, 어떤 내면 아이를 만나셨나요? 자, 내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 그 어린아이죠. 어떤 모습인가요? 숨어 있는지, 웅크리고 앉아 있는지, 혼자 씩씩거리며 화가 나 있는지, 골방에서 울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를 답답해 하다고 말하고 있는지, 무서워하는지, 죽은 듯이 누워 있는지, 아이와 무슨 대화를 하셨나요? 대화할 때는 판단 없이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야단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아이를 계속 받아주면 아이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됩니다. 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해주기를 원했나요? 아이가 가장 원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아이가 원하는 것은 손을 잡아달라든지 눈을 바라봐 달라든지 괜찮아라고 말해달라든지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달라는 아주 단순한 것들입니다. 따뜻이 말하는 아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내면 아이에게 집중해서 그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줬을 때 아이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이제 어른인 내가 아이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심어주고 아이를 달래주며 품에 안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죽일 것처럼 덤비던 아이가 장난을 걸어오기도 하고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것이 곧 내면 아이가 치유되는 과정입니다. 내면 아이와의 두 번째 만남입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하나만이 아닙니다. 한 아이를 만나 어느 정도 작업을 하면 다른 문제를 가진 내면 아이가 튀어나옵니다. 그 아이를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요구를 들어줍니다. 어떤 내면 아이를 만나셨나요? 아이와 무슨 대화를 하셨나요? 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해주기를 원했나요? 아이가 가장 원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줬을 때 아이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내면 아이가 또렷하게 형상으로 보이지 않거나 느낌이 잘 오지 않아도 당황하지 마시고 가장 상처받았던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고 그 아이의 느낌을 느끼려고 노력해 보세요. 계속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이의 마음에 들어가 천천히 말을 걸어보세요. 그 아이가 마치 내 앞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 대화를 나눠보세요. 틀림없이 그 아이의 심정을 느낄 수 있고 그의 상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모습이 잘 떠오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부모님께서 들었던 이야기나 추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느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원하는 자기 어린 시절의 나이와 그때의 상황, 그 아이가 고민하던 것, 그 아이가 가장 힘들어하던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눈을 감고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사랑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어린 나에게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보세요. 자, 힐링 메시지입니다. 긍정적인 메시지와 부정적인 메시지 찾기인데요. 우리도 모르게 자기 자신에게 무의식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머릿속에 계속해서 돌아가는 테이프처럼 이 메시지들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죠.
당신 안에 있는 긍정적인 메시지와 부정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내가 숱하게 많이 들었던 긍정적인 메시지를 한번 써보고요. 그 다음에 또 부모로부터 내가 숱하게 많이 들었던 부정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넌 왜 그렇게 뭘 못하니? 넌 정말 제대로 한 게 없어. 너 나가서 죽어버려. 이런 이제 부정적인 메시지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힐링 메시지를 찾기입니다. 내면 아이를 만날 동안 당신이 내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치유적이고 사랑스러운 말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 당신의 아이가 가장 듣기 원하는 말들을 어른인 내가 들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게 힐링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쓰고 누구야. 네가 이 세상에 온 걸 환영한다. 널 오랫동안 기다려 왔단다. 내가 여기 있어서 참 좋구나. 난 내가 지낼 만한 아주 특별하고 안전한 곳을 마련해 놓았단다. 난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단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내게 필요한 건 무엇이든 다 해줄게. 내가 갖고 싶어 하거나 내게 필요한 건 언제든지 줄게. 내가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라고 해서 정말 기쁘구나. 내가 여자아이 또는 남자아이라서 정말 기쁘구나. 널 보살펴 주고 싶구나. 난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단다. 널 먹이고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너와 시간을 보내는 게 참 좋단다. 이 세상에서 너와 같은 아이는 없단다. 넌 아주 특별하단다. 너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도 웃으셨단다. 어른 누가 내면 아이 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힐링 메시지를 써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른인 내가 내면 아이에게 편지를 써보는 이시입니다. 그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당신이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을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유일하게 소중한 존재로 보기 위해 당신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확신을 주세요. 편지를 쓴 다음 당신이 쓴 편지를 천천히 큰 소리를 읽으면서 당신의 느낌이 어떤지 살펴보세요. 울고 싶거나 슬픈 느낌이 든다면 느껴지는 대로 그대로 해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누구에게 네가 태어나서 정말 기쁘구나. 넌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언제나 나와 함께 있기를 바란단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